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장중 달러화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4.5%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과 민간 소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물가 상승폭은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노조 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추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 사안이 남아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중 독서 기피 그룹의 읽기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독서 시간이 많을수록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OECD 상위권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또 장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1.7% 급등을 했고요. 198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5천 계약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고 이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현물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업종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또 강세가 나오고 있죠. 기관 쪽에서 14거래일 연속 매도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3.9% 정도 나왔었는데 이 확정치가 나왔는데 4.5%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했는데요. 부동산 쪽으로 해서 좀 규제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의 흐름이 약간 엇갈렸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988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선도 이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네. 어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시장은 금통위가 열렸고 네네. 또 더불어서 트리플 위층데이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의 결과는 금리 동결로 좀 기결이 됐고 트리플 네. 위층데이는 오히려 막판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유입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리플 위층데이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먼저 수급적으로 보자면 수급은 외국인들이 3,300억이 넘는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들, 특히 기관 중에서도 꾸준한 매수가 돋보이고 있는 국가 지자체와 기금공제와 같은 기관들이 매수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지자체는 1,300억이 넘는 매수 규모를 보였는데요. 기금공제도 500억이 넘는 매수 규모를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저연시장은 오히려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장중 7천 계약이 넘는 대규모 매수를 보였었는데요. 종가 마감으로는 5,700계약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선물 매수의 힘으로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는 약 5,902억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라든가 국가지자체 혹은 기금공제 이러한 물량들의 상당수는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프로그램의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의 급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전자와 금융지주 이런 쪽들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의 약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 영역이 전기전자고, 네네. 15%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이 금융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별로 하면은 그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전자와 금융 쪽인데요. 네. 전일시장은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로 해서 이러한 업종들이 상위로 전반적으로 링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순 매수량만 무려 8만 5천 주가량 유입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일 기간이 한 4만 5천 주 매수로 좀 잡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은 기간의 매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이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됐다. 그러면 기간의 매수도 상당 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이 이 프로그램 영향이 얼마나 크게 그 작용을 했는지를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더라도 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심지어는 이 3천억 원대의 그 과징금 악재가 터진 LG 디스플레이도 1.9% 그러니까 약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 영향이 상당히 크게 또 폭넓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을 필두로 하는 이 증권주들도 사나흘간 그 강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쪽에서는 이 대부분의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이 슈퍼박테리아 간염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됐다는 소식과 함께 네네. 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탈이라든가 큐로컴, KPM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최근 횡보장에서 가장 그 시장에서 주목을 이끌었던 종목이죠. 이 대한통운 M&A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대한통운이 원래 이제 전일 포스코로의 피인수설이 아마 포스코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마 전일 발표될 것이다라는 그 시장의 루머가 좀 있고, 네. 그러한 기대들이 최근에 좀 많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8%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네. 그러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우건설도 소폭 둔화되는 양상을 펼쳤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대한통운의 지분을 23.9%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통운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약 4천억 정도 내외의 금액이거든요. 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시킬 만한 충분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우건설 같은 종목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러한 것도 모두 대한통운의 M&A를 좀 기대하는 그러한 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2천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관련주인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도주들은 그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전기전자나 이 금융지주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어쨌든 뭐 종가 기준으로는 52,000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케미칼은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 아주 더욱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가 연고지수이기는 하지만 네. 이 주도주가 이끌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고지수의 의미는 일정 부분 좀 퇴색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한 증시는 뭐 거의 그 독일 정도가 유일한, 선진 증시에서는 독일 정도가 유일한 상황인데요. 네. 주요 이머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최근 뭐 한 1, 2년간 국내 증시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였었던 인도 증시도 재차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브라질 같은 증시, 즉 이제 뭐 주요 이머징 증시 전반적으로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머징 증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증시를 생각을 한다면 국내 증시의 아웃퍼폼은 상당한 강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러한 시그널들은 뭐 긍정적인 상황 시그널들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 엇박자가 나는 것이 좀 너무 심하게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또 주도주는 또 그런 모습, 국내 증시의 강세 모습을 제대로 또 반영해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편 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시그널도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 대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3% 넘게 급등을 했었고 삼성전자 한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좀 무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 4분기 실적이 좀 밝지만은 않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을 전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한 보름 정도의 시장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그 종합주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네네. 시가총액 비중 방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상황이어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급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급등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2005년도 말에 그 고점이 70만 원대였습니다. 네네. 2008년도에도 70만 원대의 고점을 금융위기 직전에 찍고 다시 금융위기로 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 이후에 시장을 자동차와 IT가 좀 이끌어 갔는데 삼성전자의 모습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2009년 중반부터 2010년도 계속해서 내내 이 70만 원대 중반에서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에 그 70만 원 그 초중반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면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봉을 보면 75만 원 아래에서 지금 92만 원권역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글로벌 그 경쟁 IT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난 수년간 상당한 저평가의 상태를 기록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3조 원대로 좀 급감할 것으로 5조 원 가까이 5조 원 전후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나다가 이 3조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주가는 신고가를 그리고 있다. 뒷배경을 살펴보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주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장 크게 알려진 거로는 이제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신설. 이 미래전략실이 신설됐다는 것은 이 3세 경영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이 3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장단 지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을 2006년도 이때 그 2007년도 중공업주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을 때죠. 네. 이때 만나보면 그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원인이 뭐냐 이러면 그 디램이나 LCD 가격의 약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가진 한계가 삼성전자를 주가를 못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때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에 이건희 회장의 시각으로 해서 이건희 회장의 시각을 좀 낡은 시각으로 좀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각으로 해서 성장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시장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보여왔던 네네. 시각들이죠. 근데 이러한 시각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3세들이 사장단 지위에 좀 올라서고 새로운 컨트롤 타워인 이 미래전략실이 신설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그 실타래가 좀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지금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밑에 2등주 혹은 이 반도체나 그 IT 장비주 혹은 재료주 이런 종목들로 이제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신고가와 어울리지 않게 지금 2등주, 3등주 혹은 장비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그럼 삼성전자가 가면서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냐면 삼성카드, 삼성물산, 혹은 제일모직 뭐 이런 삼성 그 IT와 별로 관련이 없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삼성그룹주들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삼성전자의 신고가의 의미는 삼성그룹의 그 탈바꿈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네. IT의 개선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그 미국이 연말을 맞아서 뭐 소비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다. 그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IT의 매기 확산을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IT 종목들을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여타 삼성그룹주들을 대응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네네. 삼성전자의 신고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대응 전략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네. 이 IT 쪽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뭐 단기적으로 뭐 30% 이렇게 올라서게 되니까 매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면서 또 주는 현상들이 그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네. 심리적인 또 소외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한 IT 2등주, 3등주의 매기 확산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네네. 시장의 주도주의 움직임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라든지 하나케미칼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IT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IT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좀 다릅니다. AMOLED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삼성그룹이 전략적으로 애플과의 대응에서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네. 뭐 이런 종목은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지금 기대감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개선되는 요인들도 일부 좀 포착되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아직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의 뭐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그 시장의 주도업종 내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SL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에 이 부진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미 FTA 타결로 해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이 이 자동차 부품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또 단기적으로 또 크게 밀리는 양상들까지 좀 나타났는데요. 네. 오늘은 SL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그 국내 헤드램프 점유율이 그 84%나 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한 헤드램프 및 샤시 제조사인데요. 해외사로는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인도, 글로벌 거의 모든 국가에 지금 현지 진출해 있는 상태고. 네. 특히 이제 그 한미 FTA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 미국 직수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7%로 가장 높기 때문에 한미 FTA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22%가량 될 것이고, 내년에도 약 20%대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PBR은 1.3배, 네. 즉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하면 뭐 성우 하이텍을 제외한다면 가장 그 돋보이는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향 추세대에 위치해 있지만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한미 FTA 체결 소식 이후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는 이러한 양상, 거래량도 크게 형성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때 이후에 지금 3거래일이 지난 이후에
즉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탈된 이후에 지금 주가는 반등 시도를 재차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아차의 주가 상태가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52,000원 직전 고점권역을 지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아차가 여기서 뭐 한 5%만 상승을 하면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10%씩 상승할 수 있는 그 시장 국면에 좀 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수가는 16,700원, 지지가로는 16,000원,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권역인 2만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완성체 업체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 부품주들 쪽으로 매기는 더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L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세 종목 살펴봤었죠? 네네. 네, LED 관련주로서 살펴봤었던 게 삼성전기, 그리고 서울반도체 쪽도 살펴봤고요. LMS까지 좀 작은 종목으로 살펴봤었는데, 주가 흐름 어땠나요? 주가 흐름은 뭐 그냥 견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시가총액이 한 13% 정도 차지하는 그 삼성전자가 네네. 뭐 오르면서 지수를 올려놔가지고 지금 뭐 여타 IT 종목이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었는데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에 저번 주 추천드렸을 때보다는 어제 가격이 올라서 좀 더 상승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삼성전기의 상승 패턴은 지금 현재 유지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최근에 좀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15만 원, 목표가 15만 원을 보시면서 네.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2000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2000이 가려면은 지금 삼성전기 같은 시장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서요. 네네. 저는 뭐 이런 현재 분위기나 아니면 외국인 매수 쪽을 보더라도요, 삼성전기는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서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빼지 마시고요, 목표가 15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어요. 예, 서울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네. 많이 조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쎄요, 코스닥 대표주긴 한데. 전체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들이 저번 주에 상승률이 강했고요. 네네. 그리고 하지만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뭐 개인 투자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지금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네. 크게 강화되지는 않았지만은요.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서울반도체를 꾸준하게 매수 리스트에 올려놓고 꾸준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로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현재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5만 원, 뭐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5만 원까지 보시면서 홀딩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LED 관련 중소형 업체 중에서 그 LMS 종목을 저번 주 추천드렸었는데요. 가장 좋았죠. 네, LMS가 가장 좋았습니다. LMS는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반면에 LMS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에 갇혀있는 LMS인데요. 박스권 하단은 16,000원이고요. 상단은 18,000원입니다. 어제 종가가 딱 18,000원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LMS 단기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가면서요. 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코스닥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LMS가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낸다고 하면은요. 네.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1,000원. 현재부터 3,000원 상승 여력이 가능한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000원 보시면서 네. 홀딩하시는 자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홀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도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의 뉴스는 지금 이제 그 피팅 업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태강과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성광밴드 세 가지가 국내 피팅 업체의 주력 3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세 업체의 수주가 4분기 수주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우선은 태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규 수주가
그 과거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네. 최근에 주가 하락분을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로 코리아 역시 4분기에 뭐 원전 수주 및 기타 지금 그 해외 건설 수주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네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종목으로는 아까 제가 세 종목 말씀드린 태광, 하이로 코리아, 성형밴드가 있는데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네. 태광하고요.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 두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광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태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펼쳐놓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저조했네요. 예, 네.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10월 초 대비해서 약 주가는 한 22% 정도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네. 사실상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대형 성장주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자동차들이 시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지는 말고요. 네. 지금부터 조금씩 편입하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정시의 편입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근거는요. 우선 11월 신규 수주가 23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수주액이 791억 정도. 사실 이 수치면은요. 과거 2008년 그 2분기 때 927억에 근접하는 수치인데 사실상 다음 1분기에는 요거보다 더 큰 수주액이 기대가 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수주액이 크다면은요, 그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수주액에 좀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 태광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8년 2분기의 주가는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45,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과거 수주액과 현재 수주액이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는 24,000원이라고 하면은요. 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우선 좀 독과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원전 수주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풍부한 형성 자산이 한 1,000억 원 내로 있어가지고요. 그런 좀 재무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외국인의 주가 매수는 하락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매수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면서 조정시마다 네. 편입을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목표가는요. 저는 3만 원 단기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네. 매입가는 어제 종가 24,650원, 24,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면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만 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2만 원, 네.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외국인들 매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태광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하이로 코리아죠. 예, 하이로 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광과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그 하락폭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적보다는요, 지금 현재 그 터키 원전 수주 지연, 그리고 그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 불확실 같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로 코리아의 기본적인 실적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수주 같은 것들도 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도 테마주, 그리고 네네. 원전 테마주, 그리고 현재 해외 건설에 기인한 수주에 따른 그런 이제 중소 피팅 부품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주가는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상태로 네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높습니다. 네. 지금 한 영업이익률이 한 25%에 달하고 있으면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전방 산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조선해양이 한 39% 정도, 그리고 석유화학 12%, 그리고 발전의 15%, 반도체의 4% 정도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업이익률 25%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는 태광이나 성광밴드보다는 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15,000원대에서는요. 외국인들 매수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아무래도 15,000원대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격은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는 마찬가지로 20% 정도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추천드릴 때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약 180만 주 정도 CB 전환 청구 물량이 있어서 네. 물량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 요걸 리스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사실상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11월 4일 날 크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 11월 4일 날 거래량이 발생했던 게 바로 그 CB 전환 청구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70만 주 정도가요. 외국인에서 기관 손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거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전환 청구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좀 덜어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하이로코를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우선 목표가는요. 전고점이었던 18,000원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 15,4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손절가는요. 14,000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11월 중순쯤에 긴 음봉 3번 연달아 나왔는데 네네. 뭐 이 부분에서 물량 부담은 없나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도 그 부분에서는 갭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글쎄요.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지금 14,000원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쌓이고 있는 부분이 현재 15,000원 초반대인데 이 부분에서 이 거래량만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네. 저 거래량이 비어 있는 그 개파락으로 비어 있었던 공간은 글쎄요. 좀 큰 양봉으로 오히려 좀 네, 메꿀 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한번 포트폴리오 천천히 편입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파락이 있어도 거래량이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태광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동시효과 때 약간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좀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하락 출발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막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파란불이 더 많네요. 코스닥 쪽은 반대 양상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총 순위를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쪽에 더 파란불이 많죠. 현재 한 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었는데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3%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0.1%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0.2%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한 2.5% 정도 올랐는데요. 현재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84,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비스 역시 많이 올랐었는데요.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쪽으로도 어제 매수가 꽤 들어왔었죠. 외국계가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0.9%, 신한지주와 KB금융 0.2에서 0.5%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어제 상승세가 나왔다. 앞에서 김학현 차장과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이고요. 52,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현재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LG전자, SK에너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가 0.5%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3천억 원 넘는 과징금 부과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0.4%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0.4%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일본 도시바가 공장 정전 사태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강보합이고요.
롯데쇼핑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3%, 우리금융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KT 0.4% 내리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1%대의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업은행 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KTNG 역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NHN, 삼성화재 약세입니다. 코스피 현재 5.6포인트 하락하면서 1983.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중인데요. 0.3% 상승하면서 50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10선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큰 움직임이 없고요. SK브로드밴드, CJO 쇼핑이 0.3%씩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0.1% 오르고 있고요. 동서가 0.2%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0.5%, OCI 머티리얼즈 0.1% 내리고 있고요. IT 정보기술주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약간 불안합니다. 네우스게임즈가 0.7% 내리고 있고요. 다음이 0.9%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FA가 0.2% 상승 중에 있고요. SK컴즈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성광밴드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서정함 대리께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광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와 함께 성광밴드에 대한 말씀도 살짝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태광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룡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0.8% 하락하고 있고요. 실리콘웍스가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강세입니다.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쪽에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아이메탈 3.7% 오르고 있고요. 에이스디지텍, 멜파스 1.6, 1.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 SNC는 0.6% 내리고 있고요. 하림은 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초반에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어제 옵션 만기와 금통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지수가 종가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일단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금일 장 초반은 일부 경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 초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현재 전반적인 수급 내용들을 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역시 장 초반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일일 평균 약 2,500억 이상의 그런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장 초반 조정은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한 1970선 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저항선을 뚫은 셈인데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연말까지 해서 2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어제 강하게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기술적인 매수세가 우선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기금 투자자 역시 내년도 주식 편입 비중이 약 18%까지 확대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이전까지는 자동차와 정유, 화학 등 중국 모멘텀에 기인한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11월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이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IT 섹터를 선두로 해서요. 기타 은행 업종까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에 걸쳐서 그 강세 흐름이 조금씩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흐름 역시 이전보다는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 상해 증시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국내 IT 쪽으로의 그런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이번 주말 중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역시 이번 지표 발표 이후에
중국의 그런 추가적인 긴축, 즉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나 뭐 지지율 인상, 뭐 이런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지금 현재 그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긴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시장의 흐름에서 뭐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재료들이 큰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 흐름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도 이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그 전날 상승분을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는 증시 강세와 유로화 반등 분위기 속에서 1136.1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결제와 중국 긴축 우려로 낙폭이 축소되면서 전일 대비 6.6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어제장 같은 경우 한 6.6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130원대로 다시 복귀한 셈인데 변수를 그래도 잘 무난히 넘겼습니다. 오늘장 출발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밤사이 역외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감세 연장안에도 불구하고 감세 연장안에 민주당이 반대에 나선 데다가 또 미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인 탓에 역외 환율은 현물환 종가보다 3.45원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여 38원에 개장을 하여서 현재 좀 30원대 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미 지표 약화와 유로존 재정 우려 희석으로 하락세를 재개한 미 달러는 9월 이후 양적 완화 확대 기대 속에서 낙폭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1월 초 양적 완화 확대가 구체화된 이후 달러화는 8월 이후에 낙폭을 상당 부분을 만회를 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약달러 재료가 부각되지 못한 데다가 아일랜드 재정 우려 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이 그 배경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감세안으로 3차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견조한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부추겨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적 완화 확대로 미 달러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 강도는 경기 회복 속도가 결정을 할 듯 보입니다. 유로존 재정과 중국 긴축 등 대외 변수들의 불확실성과 또 견조한 국내 주가 흐름과 소극적이나마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증시 외국인 등 긍정적인 국내 요인들이 상충하면서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전일 대우조선 해양은 1.2조 원가량의 선박 수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일은 긍정적인 국내 변수를 반영하면서 하락 압력이 이상되며 장중 주가와 유로 동향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40전 내리고 있고요. 1138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어제 금통위 회의가 열렸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코멘트는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약보권에 머물렀습니다. 전일 상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일은 12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행된 10-6호가 수급 불균형을 되돌림으로 금리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국고 3년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기와 장기 영역으로는 시장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네, 국고채 3년물로 집중됐던 시선이 점차 분산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미 국채금리 레벨 상승과 또 국고 3년물의 정상화 조짐 등 비우호적인 요인이 부각됨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이 소폭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의 선물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장 전망은 어떤지요?
네. 12월 금통위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내 경기의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지적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2.5%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IMF가 4% 수준의 적정 기준금리를 권고한 반면에 하는 총재는 대내외 경제 요건을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임을 시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경 소폭의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도 1% 이내의 완만한 속도의 인상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금통위 결과가 채권시장의 예상 수준에 그침에 따라서 장중 소폭의 변동성이 유발되었을 뿐 방향성을 유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통화 정책의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시장에는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최근 미 국채 금리 레벨 상승과 또 국고 3년물의 정상화 조짐 등 비우호적인 요인에 따라서 국채 선물은 21선과 이격을 축소하는 정도의 조정 압력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약 3.5만 계약을 하단으로 점증하는 모습이며 특히 선물 만기를 앞두고 12월물 스프레드 거래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전일 공격적인 신규 매수로 가격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이 유리한 채권 시장의 예상 외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짚어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주 마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내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면 항상 찾아뵙게 되는데 오늘 우리 증시 좀 초반에는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내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좀 되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지만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한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주도를 해가지고서 IT와 은행주들의 주도로 더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의 도움이 없이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의미로다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로다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IT하고 이제 은행주를 나눠가지고서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은 향후 1월 달에 있는 이제 그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IT 기업에 대한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라고 해가지고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상승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 청사진 같은 것들을 연초에 좀 알 수가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코스닥 기업들이 좀 그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특징주로다가 살펴볼 수 있는 SNU 같은 경우에는 삼성 모바일로부터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다 인해서 투자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의 어떤 그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코스닥 연관 기업들이 내년 초까지 그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은행주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뭐 이제 합병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은행주의 상승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이라든지 그 미국에서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전 세계 그 증시에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결과로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금융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전기전자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장을 이번 주 장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들 업종 쪽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 그렇다면 뭐 오늘 장 뭐 어떻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격 매수를 하시기는 좀 힘드실 텐데, 네네. 기존에 이제 뭐 주도주나 대형주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종목들을 갈아타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으로 다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못 올라갔던 그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뭐 이제 한 3일 전서부터 나왔었던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견조한 흐름들 같은 것들이 향후에 그런 어떤 증시 모습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단계로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들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소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지수가 지금 2,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 한 2,000선 이상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 계속 팔던 펀드의 환매 물량이 오히려 잦아들고 신규 펀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장을 받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 가지고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서 적극적인 이제 시장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만약에 종목을 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기존 주도주의 저점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증권주에 대한 저점 매수 같은 것들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위험성은 한 단계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내년 초까지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말에 중국 쪽에서 몇 가지 경제지표 재료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고려한다면 우리 증시에서 꼭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아마도 주말쯤에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다가 오히려 중국 관련 주식들에 대한 좀 강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 기조는 기조적으로다가 지금 이미 알려진 그런 재료로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폭들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해외나 아니면 외부발 악재에 대해서 현재로다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네요. 0.09%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좀 어느 정도 했고요. 코스닥은 50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0.5%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이고요. 문자는 010-3366-0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받고자 하시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